박근혜 대통령은 추종하는 사람들, 특히 추종하는 정치인들이 가장 많은 정치인입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도 제일 많았지만 대통령 되고 나서는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딱 한 분을 고르라 라고 하면은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정현 씨를 꼽을 겁니다. 현재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는 분을 말합니다. 그 이정현 수석이 3일 청와대 정무수석에서 홍보수석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홍보수석의 임명이 아니라 이정현 씨가 홍보수석으로 옮긴 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구상, 처한 속사정, 그리고 여권 내 여러 가지 변화 등등을 알아볼 수 있는 하나의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정현 홍보수석 임명에 담긴 뜻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는 코드 인사입니다. 아마 이정현 씨처럼 박근혜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일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입과 귀라고도 하고 분신이라고도 할 만큼 코드 중에서 정확하게 코드가 맞는 분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홍보수석으로 갔습니다. 자, 홍보수석, 대변인 등등은 언론기관에서 성장했고 평판이 좋거나 유능한 사람들 중에서 발탁해오는 것이 왕왕이 우리가 보아온 사례입니다. 논란이 있었지만은 윤창중 전 대변인이 그랬고 이남기 전 홍보수석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론계에서 외부 수혈을 하지 않고 자기에게 가장 코드가 맞는 사람으로 임명했다. 그것은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정현 수석은 홍보 업무에서 그렇게 전공을 한 분도 아닙니다. 다만 경력상으로 보면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수석 부대변인을 했고 그 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말하자면은 홍보 담당을 했었고 그다음에 최고위원을 했고 박근혜 캠프에서는 공보단장을 했습니다. 주로 홍보 업무를 했지만 그쪽 분야에서 성장한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은 약 9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과 가장 밀착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마치 교주로 모시는 교도처럼 분신처럼 일해왔던 사람입니다. 이분을 옮겼다는 이야기는 외부의 전문가보다는 분명하게 코드가 맞는 사람을 임명해야 되겠다라는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측면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죠. 이와 같은 인사는 또한 인재풀이 한계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무수석이었던 이정현 씨를 홍보수석으로 옮겨놨다. 이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쓸 수 있는 사람들이 한계가 있다는 걸 드러내는 것입니다. 홍보수석이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수혈을 못하고 내부에서 정무수석에 있는 사람을 옮길 정도가 됐다.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인재가 한계가 있다는 걸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는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간단치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 홍보가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니다. 그럼 누구를 맡길 것이냐? 기능인이냐? 아니다. 코드가 맞는 사람을 임명해야 되겠다. 그중에 누가 적임자냐? 역시 이정현 정무수석이 적임자다. 또한 홍보가 얼마나 중요한 걸 절감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뜻이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고 국민의 뜻이 청와대로 정확하게 전달되는 이와 같은 홍보 기능, 이 기능이 너무나 중요하고 절박하다는 것을 스스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말하자면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청와대 비서실 내에서는 작은 권력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정현 정무수석이 정무수석에서 홍보수석으로 옮겼다는 얘기는 권력 서열이 비서실장, 안보실장 등등으로 해서 5위였던 분이 8위로 내려간 걸 얘기합니다.
전체 12명 중에서 밑에서는 5번째, 위에서는 8번째로 3단계가 사실은 강등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걸 강등으로 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정무수석을 거쳐서 홍보수석으로 갔기 때문에 이분이 역할은 위상은 오히려 강화됐다고 보는 것이 상식일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 안보 이쪽은 군 출신들이 하고 행정적인 것 이건 비서실장이 하고 정치적 기능과 홍보 기능은 아마 이 이정현 수석이 맡는 식으로 역할이 분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청와대 내 위상이 약간의 변동이 옴으로써 결국은 어떻게 보든지 간에 박 대통령의 친정체제는 더 강화가 된 겁니다. 근데 이걸 또 달리 보면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일종의 리베로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축구에서 여기저기 다 쓰이는 리베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치 김대중 정부 시절에 박지원 씨,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문재인 씨처럼 수석에서 비서실장으로 다른 길로 옮기듯이 이정현 씨는 아마 이런 역할로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결국 한 개인에게 지나친 역할과 권한이 쏠림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나올 수도 있고 지적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4번째입니다. 소통 개선이 관건이다. 이제 이런 이정현 수석에게는 커다란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이 역할을 잘하면 작게는 본인이, 크게는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고 이 역할이 잘못되면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것은 소통 개선입니다. 자, 4번째를 보시죠. 소통 개선이 관건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의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불통이라는 겁니다. 홍보수석이 해야 될 일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국민, 박근혜 대통령과 언론, 박근혜 대통령과 야당 여기에 전부가 원활하게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 역할이 이정현 씨 두 어깨에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 역할을 잘하면 큰 성공으로 갈 것이고 이 역할을 잘못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재풀이라든지 코드 문제든가 등등으로 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걸로 보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야당에서조차 이정현 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그동안 해왔었습니다. 국회에서나 청와대 만찬에서나 야당 인사들은 이정현 씨가 참 고생을 많이 한다. 야당과 소통을 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분들까지를 원군으로 삼아서 모쪼록 청와대와 청와대 밖의 소통을 원활하게 합리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도 책 하나를 인용할까 합니다. 샹리라는 중국의 경제 경영서를 많이 쓰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병법에서 경영을 배운다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주로 손자병법을 통해서 거기에서 경영의 지혜를 배우는 것을 쭉 조목조목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책의 210페이지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전쟁의 폐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전쟁으로 얻는 이익 역시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서 앞의 전쟁은 불통으로, 뒤의 전쟁은 소통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이정현 씨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